안녕하세요. 5일 만에 끝내는 라이브 특강. 제가 4교시, 5교시 하고요. 이제 6교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6교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할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쉬는 시간에 좀 쉬셨나요? 제가 이거 댓글 보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이 명언 릴레이는 누가 시작한 거야? 이게 뒤늦게 온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친구도 있고요. 마스크 사놨어 부터 시작해서 명언만 하지 말고 우리 좀 놀자 뭐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 엄청 재미있었어요. 여러분 되게 답답하고 힘든 시기인데도 이렇게 너무나도 착하게 잘 버티는 것 같아서 진짜 버텨주는 것 같아서 칭찬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마지막 시간이고요. 제가 며칠 전에 마스크를 사러 갔어요. 그래서 줄을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어떤 약국에 가면 이제 마스크를 살 수 있다. 그래서 줄을 서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마스크가 아직 도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약사님께서 나오셨는데 저 뒤에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굉장히 거동이 좀 불편해 보이셨어요. 날씨도 요즘 좀 춥잖아요. 약사님께서 정말 큰 소리로 할머니 할아버지 안으로 모시고 제일 먼저 마스크 주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줄 서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축제 분위기의 모습으로 줄 서 있는 거 재밌어요, 즐거워요,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 먼저 드려야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 있으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황들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많이 답답하고 또 힘들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서로 응원해주고 만나서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6교시에 잘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학 개념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날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집에 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훈훈한 기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공부 안 하고 막 그런 거 검색해보는 지는 마시고요. 그래도 가끔씩 우리가 머리를 식히면서 그래,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따뜻하게 잘 살고 있음에 감사하자라고 생각하고 좀 더 최선을 다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교시 그래서 이벤트 당첨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가 뭐였냐? 왜 갑자기 무슨 이 명언 릴레이를 하고 있느냐? 이것 때문이었죠, 이거. 그죠? 그래서 6교시에도 이제 두 분한테 더 드릴 거고요. 5교시 당첨자 친구에게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홈쇼핑이죠. 잠깐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이니까 요거 플래너 제가 사인해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텀블러 있고요. 펭수 스티커 제가 너무 갖고 싶어서 자꾸 밑으로 숨겨놓는데 펭수 스티커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 뽑힌 두 분 선생님이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6교시 마지막에 지금 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 더 정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교시 당첨된 친구는요, 김별영 친구입니다. 잘할 수 있어, 잘해왔고 잘할 거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얘기고요. 박별소 친구입니다. 멈춰 방황할 시간에 한 발 더 뛰어 지금을 살자. 그렇죠. 방황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으면 분명히 그게 준비가 될 거고 또 나중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쉬는 시간에 그 동영상 나가는 거 봤나요? 동영상 나가는 거 봤어요? 뭐 봤죠? 누가 나왔었어요? 저 아까 4교시 끝나고 나왔는데 봤나요?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제가 작년에 뭔가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었는데요. 수학을 포기한 친구들을 1대1로 이렇게 코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재수하는 친구를 맡아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친구, 그 전해 수능 때 수학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능력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친구가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실제로 수능에서 3등급이 나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까 5교시 끝나고 보여드렸던 친구는 이제 최은진 선생님께서 코치해줬던 예체능 공부하는 친구였고요. 그 친구도 지금 이제 합격해서 대학 입학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제가 가르쳤던 친구도 정말 그 한여름을 정말 뜨겁게 보냈거든요. 그랬더니만 수학 3등급이 나와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지금 입학을 했는데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수학은요, 기본적으로 개념 진짜 잘 정리를 하면 충분히 수능에서 좋은 성적 나올 수 있고요. 그 수학이 나중에 효자 과목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수학은 굉장히 정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내서 열심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벤트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는 친구들이 아까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수업에 이제 집중을 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어차피 4교시, 5교시는 이미 끝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는 멈추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또다시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이제 남은 내용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집중을 해서 공부를 좀 합시다.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내용들을 좀 살펴본다고 넘겨놨었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뭐 하다 말았죠? 내저번 알려드릴 거라고 얘기하다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내저번에 대한 얘기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기는 해요. 내저번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아까 접한다라는 것을 5교시 때 공부를 했잖아요. 삼각형 안에 원이 접하고 있는 거예요. 접한다 뭐라 그랬어요? 한 점에서 만난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접할 때는 뭐라 그랬죠? 중심에서부터 접하는 선까지 다 수직으로 만나고 그 길이가 다 뭐다 그랬어요? 반지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저번의 성질에서 굉장히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거는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형은 그림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편리하게 개념을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자, 뭐라고요? 수직이에요. 그리고 반지름. 그쵸? 수직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반지름. 그리고 수직입니다. 그리고 뭐가 됩니까? 반지름. 요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저번에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변의 길이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하나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A라는 점이랑 마주보는 변을 소문자 A로 나타내요. B라는 점이랑 마주보는 변을 소문자 B로 나타내요. C라는 점이랑 마주보는 변을 소문자 C로 나타내요.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전체 하나의 삼각형이 있는데요. 이 삼각형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나눌 겁니다. 어떻게 나누는 거냐? 요렇게 나눌 거예요. 요렇게 해서 초록색 하나 나왔어요. 초록색. 그 다음에 파랑색으로 하나 더 나눠 볼게요. 파랑색 하나 보입니까? 요렇게. 그쵸? 그 다음에 노란색이 잘 보일까 모르겠네. 노란색 삼각형을 선생님이 하나 더 나타낼게요. 그래서 삼각형 3개를 합하면 커다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S라 하면 이라고 했잖아요.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요. 작은 삼각형 3개를 합쳐놓으면 되겠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자, 노란색부터 갈게요. 전체 삼각형은요. 노란색 삼각형, 즉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높이 뭐예요? 수직으로 만났으니까 높이가 반지름이죠.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B, 높이가 반지름이네요. 또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C 곱하기 높이는 R이죠. 밑변의 길이 높이, 밑변의 길이 높이, 밑변의 길이 높이. 요거를 합하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눈에 뭐가 보여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똑같네. 그쵸? 그리고 뭐가 똑같아요?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이 똑같죠? 그럼 여러분 뭘로 묶어낼 수 있어요? 아, 2분의 R은 다 똑같이 들어있구나. 그리고 남는 게 뭐예요? A고요, 더하기. B고요, 더하기 C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 공식을 기억을 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편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걸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림만 이해하고 나면 실제로 이거는 외울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삼각형 3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각각의 삼각형의 높이는 다 뭐예요? 반지름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S라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써볼게요. S는 뭐였더라?
2분의 반지름이 공통이었고요. 세 변의 길이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원 안에 들어있는 삼각형이에요. 이제 바뀌었죠. 그죠? 이거를 외접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두 개 비교해 볼게요. 위에 있는 거는 원이 삼각형 안에 들어있잖아요. 안에서 접하고 있어요. 내접원. 밖에 있는 원이에요. 그래서 얘를 외접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외접원에서 여러분 뭐 다양한 것들 나중에 삼각 그 함수에서는 배우는 것들이 다양하겠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수능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모양은 바로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양을 머릿속에 잘 넣어 두셔야 돼요. 자, 접하는데 빗변이요. 이 제일 긴 변이 뭐게요? 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일 긴 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원의 중심이 있네요. 그러면 이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여기가 반이니까 90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그림을 좀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한 원에서 지름이잖아요. 지름. 이 지름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 방금 봤어요. 180도였죠. 180도였어요.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인 현은 뭐가 된다? 지름이 되는데 이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거기에서 삼각형을 만들 수 있고 그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쏙쏙쏙 넣어주세요. 고난도 문항에 정말 많이 숨어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 4점짜리 문제 나오면 요거 알고 있으면 편안하게 문제 넘어갈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문제에서 선생님이 답을 알려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문제에서 개념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점이 있고요.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원 위의 점에 대해서 이 원 위의 점과 그리고 원 밖에 있는 점 사이가 선분의 길이잖아요. 그것에 뭐를 물어봐요?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게 수능 특강의 실력 완성 문제가 고난도 문항에서 나왔던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기준이고 최대값은 거기서 반지름을 더하면 되고 최소값은 거기서 반지름을 빼면 된다라는 얘기했죠. 그거 이용한 문제였어요. 아셨죠? 자, 수능 특강 문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딱 봐요.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접한다라는 거예요. 접한다. 그래서 중심이 있어요. 접하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원이 보이면 이 원에서 중심은 뭐예요? 원점이네요. 원점이야. 그리고 반지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중심 0,0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됨을 이용하면 돼요? 반지름이 되면 됨을 이용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S는 아주 금방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열과 활용된 문제이고요. 자, 수능 특강 문제 한 문제만 선생님 더 보여드립니다. 이거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에요? 딱 보이면 이거 선생님이 지금 그림만 보여드리잖아요. 왜 다른 거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 없어요. 딱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여러분이 파악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지. A에서부터 B가 사실은 문제에서 지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름이에요. 여기 중심이 있겠죠. 그러면 지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조선을 반드시 그어야 돼요. 어떻게? 누구랑 누구랑 연결할까? P랑 B랑 연결하겠죠. 왜? 그렇게 되면 외접원, 즉 내접하는 삼각형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된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가 직각이 됨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보조선을 그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까 그 개념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많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그림을 좀 많이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형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도형을 이동을 시킬 겁니다. 이게 함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뭐냐면 평행이동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칭이동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칭이동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은요. 뭐냐?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거,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거, 그리고 원점 그리고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거, 이 네 가지 대칭이동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밑에 보면은 수능 문제 나왔잖아요. 수능 문제에서 특히나 함수 문제가 딱 나왔다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뭐예요?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나오죠. 그리고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또 뭐 나와요?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요걸 기억하시고요. 자, 선생님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평행이동에서 중요한 거, 도형의 평행이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평행이동은요. 모양이랑 크기는 바꾸면 안 돼. 그래서 오른쪽으로 위아래로만 움직여야지만 이게 평행이동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원방정식을 먼저 알려줬냐면 원을 알고 나면 굉장히 편안해지는 게 도형의 평행이동이에요. 여러분 우선 우리가 원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원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중심이 원점이에요. 그럼 얘 이름 뭐게요? 얘 이름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자, 요거를 조금 예쁘게 써드릴게요. 아무리 그래도. 자, 얘 마이너스 1이라면 얘는 이름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1의 제곱이니까 1이 돼요. 얘를 우리가 단체로 이동을 시킬 겁니다.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의 중심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중심은 뭐가 될까? x쪽으로 2칸 갔고 위로 1칸 갔으니까 중심이 2,1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원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원이. 근데 반지름의 길이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빨강색 원 이름은 뭘까요?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지금 볼게요. 여기에서 다른 거는 다 그대로인데 바뀐 것만 보는 거예요. x 자리에 누가 들어있어요? x 빼기 2가 들어갔고요. 나머지 그대로죠. 제곱 더하기 그대로예요. 그 다음 y 자리에 누가 들어있어요? y 빼기 1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곱 그대로 는 1 다 그대로예요. 선생님 지금 뭐라 했게? x 대신에 뭐를 대입했어요? x 빼기 2를 대입했고요. y 대신에 y 빼기 2를 대입한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했는데 x 대신 x 빼기 2, y 대신 y 빼기 2가 아니죠. 1을 대입한 거예요. 그쵸? 뭐라 했어야죠. 선생님 1이잖아요. 이래야죠. 그죠? 자, y 빼기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의 평행이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x축으로 2,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했는데 x 빼기 2가 되고 y 빼기 1이 된 거야. 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기 쉽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갑시다. 개념 갑시다. 문제가 아니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x 대신에 뭐를 대입해야 돼요? x 빼기 a를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a가 아니라 x 빼기 a. 그 다음에 y 대신에 y 빼기 b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멋있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원래 방정식이 x와 y에 관한 방정식이 있었을 때 얘를 멋있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자, f인데 x 대신에 x 빼기 a, y 대신에 y 빼기 b를 대입하세요.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x 자리에 여기 있는 x 자리에 x 빼기 a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y 자리에 y 빼기 b가 들어있죠. 나머지 똑같죠. 그래서 x 대신 x 빼기 a, y 대신 y 빼기 b를 대입하세요 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평행이동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 대칭이동 갈 겁니다. 대칭이동은 거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때도 하나요? 그 데칼코마니 똑같은 거요. 접었다 펴는 거. 거울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이 있는데요. 요것도 여러분이 편안하게 좌표 평면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1,2라는 점이 있어요. 1,2라는 점이 있는데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다. 이거 점으로 설명하고 도형으로 설명하고 다 똑같은 방법이니까 선생님 점으로 설명을 할게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건 이 점이 X축까지 수직으로 와. 그러면 똑같은 길이만큼 반대쪽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또는 반대쪽으로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이 점은 뭐가 될까요? X좌표 같네. 그런데 Y좌표만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1,-2가 될 거야. 그쵸? 자, 그래서 뭐냐면 X좌표는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어요? 같네. Y좌표만 부호가 반대야. 그래서 뭐 대신에 Y 대신에 뭐를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돼요. 그럼 이거를 좀 멋있게 표현하는 방법 뭐라고? F에 X는 X 그대로 써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막 다른 데 침범을 하니까 살짝 지우고 다시 Y축 대칭으로 가볼게요. 자, Y축 대칭은 아까 방금 했던 거에서 똑같이 Y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뭐가 될까? Y좌표는 그대로인데 X좌표만 반대가 되겠죠. 하나만 살짝 그려서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1,2가 있었다? 1,2가 있었어요. 그러면 Y축으로 직각으로 가는 거예요. 수직으로 가는 거야? 그럼 반대로 같은 길이만큼 가주면 돼. 그러면 얘는요. Y좌표는 같죠. 그래서 얘는 Y좌표는 2예요. 그런데 X좌표는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멋있게 쓰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고 Y는 그대로야. 이렇게 멋있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뭐라고 쓸 수 있다?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라고 써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은요, 쉽게 얘기하면 X축 대칭한 다음에 Y축 대칭하는 거예요. 또는 Y축 대칭한 다음에 X축 대칭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봐요. 원점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점이기 때문에 쭉 원점까지 가요. 그래서 그 길이만큼 반대쪽으로 가줘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Y축 대칭을 했죠. 그런 다음에 원점 대칭한 만큼이 바로 X축 대칭한 만큼이 원점 대칭인 거예요. 아셨죠? 따라서 X축 대칭도 하고 Y축 대칭도 해야 되기 때문에 멋있게 표현하면 X축 대칭은 뭐예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죠. 따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즉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와, 많이 했다, 그죠? 자, 이제 우리 갈게요. 마지막인데요. 얘는 실제로 여러분 완전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요. 실제로 나중에 역함수 뭐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아까 지수랑 로그는 무슨 관계라 그랬죠? 역연산 관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가 돼. 그럼 역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거거든요. 그래서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고 고난도 문항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먼저 결론을 얘기하면 이거는 되게 웃겨요. 뭐냐면 역연산이기 때문에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X 자리에 Y가 들어가고 Y 자리에 X가 들어가면 돼요. 그럼 뭐라고 쓰면 돼? X 대신에 뭐 대입해? Y. 그리고 Y 대신에 X를 대입하면 돼요. 느낌이 안 오죠? 그럼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요. 좌표 평면을 선생님이 좀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이 있고 직선 Y는 X가 있는 거예요. 직선 Y는 X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점을 선생님이 한 2,1 정도로 잡을게요. 2,1. 그러면 직선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직선까지 수직으로 가서 같은 길이만큼 반대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점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느낌적인 느낌으로 봐봐요. 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면 여기 뭐가 있어? 1이 있죠. 그러니까 이 빨간 점의 X좌표는 1일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빨간 점을 Y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어떤 길이랑 같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생각해봐요.
이 길이랑 같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길이가 얼마예요? 2니까 이 길이도 사실은 2가 돼요. 왜 그런지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요 길이 공통이죠? 여기 다 뭐예요? 직각이죠? 그 다음에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유로 요 삼각형 보여요? 요 삼각형 보여요? 그래서 합동이 돼요.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지고요. 그러니까 x의 길이가 y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y의 길이가 x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대신에 y, y 대신에 x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문제 한번 살짝 볼까요? 가형 5번 문제, 물론 5번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하면 뭐예요? x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됩니까? x-m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x 대신에 뭐 하면 돼요? x 빼기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 x 대신에 y, y 대신에 x 대입하면 답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만 여러분이 해결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이거 한 문제만 보여드리는데요. 진짜 많이 나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함수에서 몇 가지 선생님이 좀 정리해야 될 것들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얘기까지 좀 마무리를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인데요. 이 2차 함수는 여러분이 그 문제에 정말 많이 응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를 진짜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요 모양으로 바꿔야 돼. 요 모양. 즉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세요. 자,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좋은 게 뭐냐면 x 대신에 알파 대입해봐요. 여기다 알파 대입해. 그럼 알파 빼기 알파 0 되죠. 0이 되는 거야. x에다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돼. 무슨 말이냐면 x축이 있잖아요. x축이 있을 때 막 너무 신나서 막 파란색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알파를 대입하면 x축과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럼 같은 이유로 x에다 베타 대입해봐요. 베타 빼기 베타 하면 뭐 돼요? 0 되죠. 즉 x가 베타면 얘는 또 뭐랑 지나야 돼? 뭐랑 만나야 돼? x축과 만나야 돼요.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를 지나게끔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a 값이 지금 뭐냐면 요 앞에 있는 최고창의 개수잖아요. 이 창의 개수인데요. 이 창의 개수가 양수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리고 이 창의 개수가 음수면 똑같이 알파 베타를 지나요. 알파 베타를 지나는데 요 경우는 A, 최고창의 개수가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그림을 하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림은요. 얘는 지금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차 함수를 딱 보는 순간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여기에 x에다가 m 대입해 볼까요? 여기다 m 대입해봐. 그러면 m 빼기 m 하면 0 되죠. 그래서 뭐만 남는다? m만 남아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x값이 m일 때 y값이 n이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얘가 바로 뭐냐면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의미해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a값이 0보다 크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꼭지점은 똑같아요. 얘가 m,n이 꼭지점인데 m,n이 꼭지점인데 얘는 a값이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요 네 가지 유형을 함께 생각해서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얘가 왜 중요하냐? 문제에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삼각함수도 배울 거고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뭐 삼각함수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분에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에요. 자, 최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y값이 가장 큰 거예요. 최소라고 하는 거는 y값이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누가 있느냐, 제일 밑에 누가 있느냐를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그래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방금 그린 그래프를 이렇게 그죠? 보면은 요 그래프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요 그래프.
이 그래프가 핵심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아이들은 누가 가장 밑에 있어요? 요 꼭지점이 가장 밑에 있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값은 y값을 의미하거든요. y값. 따라서 요 n이 가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얘는 최소값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함수의 그래프는 계속 어디로?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가장 큰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 즉 a값이 0보다 클 때는요.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이 n인 거예요. 그런데 위로 볼록인 아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a값이 0보다 작을 때는요. 가장 위에 누가 있어요? y값이 n인 값이 있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n이고 얘네들은 계속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바로 표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 최대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리고 최소값은 뭐다? n이다. 최소값을 만들게 하는 x값이 얼마였죠? m이었죠. x가 m일 때 최소값은 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y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가 0보다 작아요? 그럼 뭐만 있었습니까? 최대값만 있었죠. 걔가 n이었어요. x가 뭐일 때? x가 m일 때. 그리고 최소값이 없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정의역이 이렇게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 즉 함수의 그래프를 모두 봤을 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의역이 주어져. 정의역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봐야 되는 함수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만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볼게요. 여러분 지금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최대 최소에서 나오는 아이가 아까랑 똑같이 생겼는데 P, Q라고 되어 있죠. 아까 모양은 뭐였지? M, N이었잖아요. 최대 최소에서는 P, Q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은 N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Q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얘도 뭐가 되면 돼요? Q가 되면 돼. 요 값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x는 뭐가 되면 돼요? 요 p가 되면 돼요. 요 p. 그래서 x가 뭐일 때? p일 때 최대 최소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정의역을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다시 여러분 여기 그래프로 갈게요. 여기 그래프에서 선생님 좀 지우고 깔끔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걸 살짝 지우고 아래로 볼록인 거를 기준으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래로 볼록인 걸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P, Q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쵸? 그런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X는 P가 정의역에 속하는 경우예요. 즉, 이 P라는 꼭지점이 정의역에 이렇게 속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어디를 따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죠. 여기만 보는 거야. 그러면 뭐도 생깁니까? 우와, 가장 높은 값도 생길 거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값도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은 값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가장 끝에서 생겼죠. 자, 선생님 위로 볼록일 때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있고 정의역을 잘라볼게요. 그러면 가장 큰 값은 꼭지점에 있고 가장 아래에 있는 값은 여기 끝값에서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꼭지점의 x좌표가 정의역 안에 쏙 들어가는 경우에는 뭐를 살펴봐야 되냐면 꼭지점 살펴보고요. 양 끝값에서의 함수값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알파라는 점이랑 베타라는 점에서의 함수값, 즉 y값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f 알파에서의 함수값, 또 f 베타에서 함수값, 그리고 뭐를 비교한다? q를 비교해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예요. 아셨죠? 그런데 다음 경우를 한번 볼게요. 다음 경우를 보면은 꼭지점이 양 끝값 안에 못 들어가는 거야.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고 여기가 꼭지점인데 정의역이 어떻게 생겨지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생겨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꼭지점 자체가 그 정의역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최소, 얘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위로 볼록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정의역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양 끝값에서 하나는 최대, 하나는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비교하면 되냐면 알파에서의 값과 베타에서의 함수값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요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는 시험에
완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 6월 모의평가 18번째 문항을 가지고 왔는데요. 왜 가지고 왔느냐? 요 함수 진짜 자주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있잖아요. 우선 절대값 없이 함수 그래프 그릴 거고요. 그리고 절대값 어떻게 되는지 살짝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을 딱 보는 순간 x에다 0 대입하면 y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이 뭐라는 거예요? 0,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x제곱 앞에 누가 곱해져 있어요? 1이 곱해져 있네요.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x제곱 마이너스 1은요.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왜? 1은 1의 제곱이거든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얘는요 결국 x축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임을 의미하는 거죠. 왜? 마이너스 1 대입해봐요. 0 되죠? 1 대입해봐요. 0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절대값이 있어요. 그럼 절대값이 있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되면 돼요? x축 위에 있는 그래프는 그대로 놔두고요. x축 아래에 있는 부분만 x축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돼요. 그러면 0, 마이너스 1이 뭘로 갈까요? 0, 우리 x축 대칭했죠?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각각의 문제들은 이제 보여드립니다. 이게 지수함수인데 결국은 여기 안에 보면 뭐가 보여요? 이차함수 보여요. 쭉. 잘 보이죠? 이차함수예요. 결국 최대최소를 결정하는 건 뭐냐면 이 이차함수의 최대최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밑에 보면은 요거는 또 로그함수예요. 나중에 배울 친구들도 있고 배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기도 막 늘려볼까요? 얘도 결국은 뭐의 최대최소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겁니까? 이차함수의 최대최소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차함수의 최대최소가 엄청나게 많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느끼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얘기로 이제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 끔찍하대요. 왜 끔찍해? 쫙 끔찍해요. 2차 함수만 보니까 막 느낌이 막 쫙 오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빡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방정식, 부등식은 사실은 여러분 좀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방정식, 부등식이 고난도 문항에서 응용됐을 때 정말 사실은 쉽거든요. 이것만 선생님 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뿌악이라고 했나요? 쭈악이라고 했나요? 아, 네. 여튼 저보고 자꾸 아재 같다 그래가지고 가끔씩 슬퍼요. 제가 이렇게 됐나 막 이런 생각이 으라 이런 거 뭐 사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어쨌든 공부를 합시다. 자, 함수의 그래프와 방정식, 함수의 그래프와 부등식 얘기를 좀 할게요. fx는 gx의 뭐가 궁금하느냐? 방정식이에요. 얘가 는. 등호가 있으면 방정식, 부등호가 있으면 부등식에서의 중요한 건 뭐예요? 해를 구하시오, 근을 구하시오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실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 그리고 y는 g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있죠. 실근은 뭐냐면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해요. 쫙, 그죠?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해요. 교점의 x좌표. 따라서 여러분이 봐야 될 건 뭐냐면 fx는 gx의 실근이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뭐를 봐야 되냐면 y는 fx의 그래프를 봐야 돼요. 선생님 그래프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y는 gx의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뭐가 궁금하다? 교점이 궁금하고 그 중에서도 실근을 의미하는 건 뭐다? x좌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교점에 뭐를 의미해? x좌표가 바로 방정식의 해, 방정식의 근이에요. 근데 실근을 의미해요. 여러분 근 중에는 실근 말고 뭐도 있었죠? 허근도 있었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실수인 근이에요. 즉 실제로 눈에 보여야 돼. 눈에 보여야 돼.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서 생긴 교점의 x좌표를 실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누가 등호는 부등식이라고 했습니까? 부등호가 부등식, 등호가
방정식.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부등호가 나왔어. 그럼 부등호가 나왔을 때의 실근,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근은 무엇이냐? 자, 함수의 그래프 그려볼게요. 여기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리고 y는 g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랬을 때 fx가 gx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누구한테 입 벌리고 있어요? fx로 입 벌리고 있죠. 큰 게 뭐라고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fx보다 gx가 클 때 그 부등식의 실근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을 때의 뭐예요? x값의 범위를 우리가 실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gx 그래프보다 어디에 있을 때? 위에 있을 때의 누구의 범위? 그는 x에 대한 얘기입니다. x의 범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방정식, 부등식 이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쫙 보여드릴까요? 몇 번입니까? 눈에 막 보이죠? 21번.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21번이에요. 21번 문제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선생님 살짝 보여드릴게요. 왜 일부러 이걸 가지고 왔냐면 fx의 절대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 한번 설명해 드렸죠. 어떻게 하자? x축 위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놔두세요. 그쵸? 그 다음에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접어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f0이잖아요. 그럼 접어 올리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선생님 좀 잘못 그렸네? 어떻게 돼? f0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높이랑 요 높이가 같아지겠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다 올리면 얘가 바로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예요. 근데 누구의 방정식이에요? 지금 방정식 누구? f0이잖아요. 얘는 뭐예요? y는 f0이에요. y는 f0. y는 f0.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f0. 선생님 이거 뭐라 그랬지? 상수함수라 그랬죠. 그래서 f0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는 거야. 그쵸? 그럼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넷. 문제 뭐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그래서 몇 개? 4개.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이게 21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제를 보면은 뭐랑 물어봤냐면 hx는 a가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hx의 그래프 있어요. 그리고 y는 a. a가 뭐예요? y는 a라고 했잖아요. 그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바로 보이죠? 하나, 둘, 셋. 실근 몇 개? 3개. 이거 몇 번이었더라? 17번. 4점짜리 문항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살짝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것도 살짝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서는 y는 a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실제로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요거는 잘 보여드릴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 이렇게 그으니까 안 예쁘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함수의 그래프 두 개가 만나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라는 건 양수인 점, 즉 x값이라 그랬죠. 그는 x값이 양수인 점에서 2번 만나고 한 개의 음의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x가 음수인 것에서 한 번 만나면 되는 거야. 한 번. 아셨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y는 a가 그려질지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디에서? 양수인 부분에서. 선생님 함수 그래프 볼게요. 양수인 부분은 x가 0보다 큰 이쪽 부분이에요. 그쵸? 여기서 요 부분. 음수인 부분은 여기서 반대쪽 부분인데 양수인 부분에서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 거야. 음수인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가 만나면 돼. 그런데 요것만 있어요? 아니죠. 이렇게 돼도 되죠. 맞아요? 이렇게 돼도 돼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가 마지노선일까? 여러분 봐요. 핑크 해볼까? 핑크? 자, 갑자기 예쁜 색이 하고 싶어졌어요. 자, 보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x축이야. y는 a가 만약에 x축에 있잖아요. 그러면 양수 하나, 0 하나, 음수 하나니까 안 돼. 그러니까 얘보다는 살짝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황색도 해볼게요. 신기하잖아요. 졸릴 때는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해주면 좋아.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는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이거잖아요. 따라서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지만 양의 실근 2개, 음의 실근 하나를 가지는 거야. 즉 A가
X축 이름 뭐예요? Y는 0이죠. 0보다는 작아야 돼. 그리고 뭐보다는 마이너스 7보다는 크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방정식, 부등식만 잘 이해하고 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되게 힘들어진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분 도함수를 아직 배우지 않은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문제를 보면은요. H'X는 0보다 작거나 같은 해를 구하시오. 이거 부등식 문제예요. 그쵸? 그죠? 이게 화면이 반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는 걸 반대로 보이거든요. 제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자, H'X 생각하지 마세요. H'X가 뭐래요? F'X-G'X래요. 그러면 써봅시다. H'X 자리에 F'X 마이너스 G'X. 프라임 몰라도 좋아요. 지금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얘는 결국 뭐랑 바뀝니까? 뭐로 바뀌어요?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 바뀌죠. 즉 뭐예요?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G'X의 그래프보다 뭐해요? 아래에 있어야 되죠. 작으니까 등호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래에 있거나 만나야 되는데 누가? Y는 F'X의 그래프가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죠? 만났죠. 그렇게 되게 하는 X값의 범위 어디예요? 0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죠. 구한 거야, 해를.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면 충분히 여러분이 편안하게 그냥 그래프의 모양으로 확인을 하면 답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19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나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는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난다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X축이 뭐예요, 여러분? X축의 또 다른 이름이 Y는 0이거든요. Y는 0이에요.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요.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죠. 이렇게 생긴 걸 의미해요. 위로 볼록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 입장에서 생각하면 X축과 한 점에서 만났지. 중근인 거예요. 해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 기억나요? 중근일 때 판별식은 0이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은 0보다 큰 거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고, 만나지 않는다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X축과 만나지 않아. 눈에 근이 보여요? X축과 안 만났으니까 만나는 점이 없죠. 허근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선생님이 아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우리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요. 그 다음 중근을 가진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판별식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선생님 요거는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 아쉽긴 한데요. 요거는 여러분 고난도 문항에서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선생님이 제대로 설명하면 나머지는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그래프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모두 다 X축 위에 있거나 X축과 만나야 되는데 X축이랑 아래로는 내려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어야 돼요. 즉 최고창의 개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자, 근 입장에서 생각하면 X축과 못 만났죠.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요? X축과 못 만났어. 근이 없어. 실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도 돼요? 만나도 돼. 접해도 돼. 0이 돼도 되지만 0보다 커지면 두 점에서 만나면서 X축 아래로 내려오겠죠.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 경우는 그럼 뭐예요? X축보다 위에 있기만 하면 돼. 모든 그래프가. 그죠? 그래서 A의 값은 0보다 커야 되겠죠? 아래로 볼록이고요.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면 안 돼. 근이 없는 겁니다. 실근이 없어요. 아셨죠? 자, 얘는 뭡니까 그러면? 모든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위로 볼록이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A값, 최고창의 개수가 위로 볼록, 0보다 작아야 되고요. 판별식은요? 실근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실근이 두 개인 건 안 돼.
하나이거나 실근이 없어야 돼.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랑 같습니까? 요런 모양이랑 같죠. 따라서 위로 볼록 A는 0보다 작고요. 판별식은 뭐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문제에서 개념들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대답 되게 잘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보면은 지금 다 똑같은 말들이 나와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이 항상 성립하도록.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하도록.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대로 위에 있는 공식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마지막에 선생님 조금 빠르게 끝을 내서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 잘 정리했을 거라고 믿고요. 선생님 요거는 손글씨 그대로 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 것이랑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시간 동안 진짜 대단하네요. 너무너무 대단하고요. 이벤트 당첨자 빨리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민별희 친구랑요. 박별소 친구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확실하지 않게 느껴져도 괜찮아. 조금 돌아가면 어때? 조금씩 너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야. 라는 거. 변함없이 노력해야 변화가 일어난다. 정말 좋은 얘기들이죠. 여러분 이런 말들 가슴에 잘 새기고요. 우리 힘든 시기 다 같이 열심히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진짜 3시간 동안 수학 공부만 한다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또 응원하러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잘 극복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학교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